밀라노 올림픽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개막 48시간 만에요. 개최국은 이탈리아인데 왜 정작 파티는 한국이 합니까? 이탈리아 기자의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조원을 쓴 경기장은 텅 비었는데 한국이 빌린 저택 앞엔 새벽 4시부터 수천 명의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탈리아가 차린 밥상을 한국이 싹 쓸어 담아버린 주객 전도의 현장.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밀라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에스프레소 향기로 시작됩니다. 두오모 성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명품 코트를 걸친 멋쟁이들이 각 구운 크로아상을 씹으며 출근하죠. 2026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쳐흐릅니다. 아니, 여유라기보다는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밀라노입니다. 패션의 성지이자 예술의 도시 그리고 유럽의 자존심이죠. 올림픽 개막식 날 이탈리아 현지 방송 앵커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전 세계 여러분, 르네상스의 발상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 품격이라는 게 고작 3일 딱 72시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로 말이죠. 지금 밀라노 시내를 걷다 보면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축제장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관광객들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잔뜩 웅크린 채 걷고 있고 선수단 버스 주변에는 무장 경찰들이 소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요. 현지인들은 이걸 두고 레드존이라 부르며 안전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통제불능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제 터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뉴스로 말이죠. 혹시 보셨나요?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가 털렸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냥 동네 여인숙이 털린 게 아닙니다. 엄연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리하고 무장 경찰이 24시간 지킨다는 선수단 공식 숙소가 털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털린 물건들입니다. 여권이나 현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도둑들이 훔쳐간 것 중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신어야 할 그 봅슬레이용 특수화 말입니다. 군인으로 치면 전쟁터 나가려는데 총을 훔쳐간 꼴이고 요리사한테서 칼을 뺏어간 겁니다. 당장 내일이 예선인데 신발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국가대표 선수의 심정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팀 코치가 울분을 토하며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CCTV가 사각지대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니요. 세계 최고의 치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큰소리치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도둑 하나 못 잡고 어깨만 으쓱하고 있는 꼴이라니.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선수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금메달도 훔쳐가는 거 아니야? 밤에 방문 잠그고 문 앞에 캐리어 쌓아두고 자야 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도둑 막을 전략을 짜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이게 바로 지금 밀라노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것 식당 말이죠. 이탈리아 하면 뭡니까? 파스타, 피자,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선수들도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밥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입 아프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박살났습니다.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거든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일종입니다. 덜 익은 재료, 오염된 조리 도구, 불결한 주방 위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스위스 팀, 캐나다 팀 할 것 없이 선수촌 식당을 다녀온 선수들이 줄줄이 화장실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했는데 경기장이 아니라 변기통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선수촌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아요. 배는 고픈데 밥은 못 먹고 밖에 나가자니 소매치기가 무섭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는 부랴부랴 방역을 강화하겠다, 순찰을 늘리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선수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밀라노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던 그 여유로운 미소들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개막식 때 그 앵커가 뭐라고 했죠?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겠다고 했었나요? 72시간 만에 보여준 건 품격이 아니라 민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것처럼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평온한 수준을 넘어서 아주 즐거워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둑 걱정에 방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고 식중독 걱정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훈련이 끝나면 3-3-5 모여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기장도 아니고 밀라노 대성당도 아닙니다. 지금 밀라노의 모든 길은 그곳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둑과 바이러스에 지친 전 세계 선수들이 마치 좀비, 영화의 생존자들이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듯 간절하게 찾아가는 곳. 택시 기사들조차 요즘 손님 열에 8분 다 거기로 가달라고 한다며 혀를 내두르는 그 장소. 바로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진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코리아 하우스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냥 평범한 건물을 빌린 게 아닙니다. 혹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보셨나요? 레이디 가가가 열연했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화려한 저택. 이탈리아 귀족들의 사교장이자 밀라노 상류층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콧대 높은 저택에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정문에 큼지막하게 쓰인 팀 코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공간을 지금 한국이 통째로 점령해 버린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경복궁 근정전에 이탈리아 국기가 걸린 것과 맞먹는 충격적인 비주얼을요. 현지인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감히 우리의 역사적인 빌라를 한국이 쓴다고 격이 맞기나 해.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그리고 부러움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그 저택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히잡을 쓴 중동 관광객, 그리고 각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초조한 표정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명품 오플런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구찌 가방이나 프라다 구두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 치안 부재와 위생 공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 그건 바로 한국이 준비한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높은 담장 너머 귀족들의 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그 안에 풍경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거. 딱 그 정도 말입니다. 게다가 저택을 빌린 게 한국이라니 뭐 김치나 좀 나눠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미식의 자존심이 어디 김치 조각 따위에 흔들리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징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 아침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평소라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길게 늘어서 있어야 할 줄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들 늦잠을 자나 싶었는데 로비 한 구석에 모여있는 외국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조식 접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네모난 상자 하나씩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처음엔 무슨 신종 휴대용 난로인 줄 알았습니다. 밀라노 겨울 날씨가 꽤 쌀쌀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김에서 나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짭조름한 분명 빵이나 치즈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보니 상자 겉면에 낯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단 자체 발열 도시락. 발열 도시락 군대에서나 먹는다는 그 전투 식량 말입니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미식의 천국 이탈리아입니다. 호텔 셰프가 구운 파니니와 신선한 샐러드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굳이 저런 인스턴트 도시락을 먹는다고요? 그것도 한국 선수도 아닌 금발의 서양 선수가 말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어봤습니다. 핀란드 유니폼을 입은 선수더군요. 실례지만 그게 뭡니까? 호텔 조식이 입에 안 맞나요? 그러자 그 선수가 마치 보물을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더니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호텔 밥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먹는 거죠. 어제 우리 팀 동료 절반이 식당 밥 먹고 배탈이 났거든요. 경기 당일 컨디션 망치면 4년 노력이 물거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는 도시락을 무슨 성유물이라도 되는 양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안전해요. 게다가 따뜻하잖아요. 줄만 당기면 10분 만에 갓 지은 밥처럼 뜨거워지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국팀 코치한테 사정사정해서 하나 얻어온 거예요. 이거 하나면 오늘 하루는 든든하거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맛을 자랑하며 콧대를 세우고 있을 때 정작 손님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도구를 제공한 건 주최국인 이탈리아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도시락을 준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 선수단은 해외 대회에 나갈 때마다 자체 급식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외국 선수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으니 해외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준비를 좀 철저히 했구나 정도였습니다. 선수들의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균열은 오후가 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밀라노 시내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명품 거리 몬테나폴레온의 거리가 이상하리만치 한산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쇼윈도 안에 마네킹들만 덩그러니 서 있고 정작 지갑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아저씨, 오늘 다들 어디 갔습니까? 시내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던 기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손님 뉴스 안 봐요? 지금 다들 빌라 4키로 갔잖아요. 거기서 공짜로 뭘 준다나 파티를 한다나 하여튼 거기 가면 재밌는 게 많다면서. 아침부터 그쪽으로만 가자고 난리들이에요. 빌라 4키 아까 말한 그 코리아 하우스 말입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차를 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밀라노의 거리가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파티가 끝난 뒤에 텅 빈 무대 같았죠. 그리고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저택 담장을 따라 거짓말. 조금 보태서 1km는 될 법한 긴 줄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앞도 아니고 디즈니랜드 인기 놀이기구 앞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배낭을 맨 관광객들은 기본이고 목에 출입증을 건 IOC 위원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현지 패션 피플들, 심지어 비번인 듯 사복을 입은 타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손에 무언가를 들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 손에 들려있는 건 명품 쇼핑백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컵에 담긴 빨간색 음식 떡볶이였습니다. 종이 그릇에 담긴 꼬불꼬불한 면발 한강 라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그 우아한 정원에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분식을 들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묘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짓고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겠다며 목에 힘을 주었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거창한 것들보다 한국이 가져온 저 소박하지만 따뜻한 떡볶이 한 컵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데 저만 치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방송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마르코였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비판적인 기사만 쓰기로 유명한 그가 한 손에는 만두가 든 접시를,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맘마미아. 루이지, 너 여기 무조건 와야 해.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알아? 만두라는 건데 라비올리보다 훨씬 맛있어. 육즙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미쳤어. 밀라노에서 제일 힙한 곳이 여기라니까. 세상에, 이탈리아 기자가 라비올리보다 만두가 맛있다고 외치다니요. 이건 마치 나폴리 피자 장인이 미국 냉동 피자를 칭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K푸드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택 안쪽에서 갑자기 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록스타라도 등장한 걸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언가에 홀린 듯 인파에 휩쓸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정점을 찍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탈리아가 지난 수백 년간 쌓아온 문화적 자부심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의해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성이 터져나온 곳 그 거대한 아치형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끌벅적한 야시장이나 민속촌 같은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꽹과리를 치거나 한복 입은 사람들이 부채춤을 추는 그런 뻔한 오리엔탈 판타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아 국가들의 행사장에서 보던 그 진부한 레퍼토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아니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 지어진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2050년의 서울을 그대로 떼어다가 밀라노 한복판에 이식해 놓은 듯한 세련되다 못해 차가울 정도로 완벽한 미래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건 빛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대신 공간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LED, 미디어 아트가 벽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청 무늬가 디지털 픽셀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웅장한 호랑이 형상으로 합쳐지는 영상. 그 압도적인 해상도와 색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더군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벌써 고성이 오가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구에 서 있는 늘씬한 키오스크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줄 설 필요 없이 스캔만 하세요. 입장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QR코드를 찍고 자기 차례가 되면 진동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한국의 테이블링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더군요.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여유롭게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거나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조차 콘텐츠로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디지털 문화력. 저는 홀린 듯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푸드존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마르코가 극찬했던 그 만두와 라면을 파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주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직원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만두를 찜기에서 꺼내고 정확한 각도로 소스를 뿌려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일명 한강라면, 기계라 불리는 자동 조리기였습니다. 종이 그릇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자 뜨거운 물이 정확한 수위까지 차오르더니 인덕션이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면발 위로 달걀이 자동으로 투하되고 정확히 3분 뒤 완성음과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줄선 사람들이 마치 마법을 목격한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이탈리아 청년이 영상을 찍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라면이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한국 스태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기계는 뭡니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그러자 깔끔한 영어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 다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 이탈리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꿈도 못 꾸는데 한국에선 동네 편의점에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푸드존 한쪽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통역 스태프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곳의 모든 음식에는 고유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찍어보니 식재료 원산지, 조리시간 보관 온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표시되더군요. 이건 뭐 음식의 족보를 보여주는 겁니까? 옆에 있던 스위스 영양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도 이 시스템 도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건 식품 안전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글로벌 스탠더드.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이탈리아가 만들어야 할 기준을 한국이 먼저 세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집 앞마당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일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광장에서 한국 전통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로시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눈치였죠.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 공연을 중단하시오. 소음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 허가를 받았습니까? 위생 검사는요? 지금 즉시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광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한국 스태프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허가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 보건부 승인 문서 밀라노시 소음 허가증, 식품위생인증서까지 모든 서류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로시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우리 규정을 따르셔야죠.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법이 우선입니다.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 관광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조직이 편이었죠. 그때 한국 스태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오른 것은 소름 끼치는 데이터였습니다. 현재 선수촌 식당 식자재 노로바이러스 검출량 기준치의 450배 초과, 냉장 보관 온도 규정 위반 72시간 연속, 조리 도구 세척 주기 미준수. 해당 데이터는 IOC 식품안전위원회에 실시간 공유 중입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50배요? 기준치의 450배. 그러니까 선수촌에서 밥을 먹는 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란 소리잖아요. 어제 배탈 난 게 당연한 거였네. 4년을 준비한 올림픽인데 이렇게 대충 한 거야? 여기저기서 분노 섞인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실제로 식중독에 걸려 고생했던 각국 선수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태프의 통역을 통해 나온 설명에 따르면 한국팀은 밀라노 도착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식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국 선수단 보호 목적이었지만 선수촌 식당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잡히자 IOC에 보고한 거였죠. 한국팀은 조용히 혼자 밥 해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자기들만 안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조직위가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한국 측에 딴지를 걸어온 겁니다. 로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올림픽 헌장 제42조에 의거 개최국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제공하여 다수의 선수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가한 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쿵.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가 관계자의 뒤통수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슬로우 모션처럼 적나라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입안에 침이 말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확장되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얼굴의 모든 혈관이 수축하며 핏기가 싹 빠져나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콧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8K 초고화질로 클로즈업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눈빛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광장에서 위험 물질을 뿌리고 올림픽을 망친 주범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스태프가 손가락으로 그를 정조준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키던 이탈리아 무장 경찰들의 무전기가 치직거렸습니다. 치직, 코드 레드, 타깃 확인됨, 즉시 용의자를 구금하라. 경찰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상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망신시키고 전 세계적인 범죄자가 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총구를 돌렸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아니라 바로 자기네 나라 관계자인 로시에게로 말입니다. 미스터 로시, 당신을 공중보건법 위반 직무 유기 그리고 올림픽 정신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 잠깐.
난 관계자라고. 내 명령을 들어. 그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가운 금속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한마디 하지 않았고 멱살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주먹 한 번 쥐지 않았고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압도적인 데이터 시스템과 글로벌 표준, 그리고 준법 정신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어떤 주먹보다 강했습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환호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멍한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거대한 미디어홀에 떠있는 코리아라는 글자와 그 아래 서 있는 작은 한국인 스태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누군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게 더 무섭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은 경찰이 로시를 끌고 가는 동안에도 한 명은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음식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요. 침묵을 깬 건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홍보관이 아니야. 이건 문명의 요새야. 한국인 스태프는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태블릿 PC를 두드려 화면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호랑이 문양의 미디어 아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팝의 신나는 음악 소리가 다시 볼륨을 높였습니다. 자소란이 있었네요. 다들 놀라셨죠?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싱긋 웃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그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친절한 호스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식사 계속하시죠. 김치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놀라신 분들을 위해 떡볶이, 토핑 치즈는 무료로 추가해 드릴게요. 와, 그녀의 쿨한 멘트에 얼어붙어 있던 군중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그의 여유. 마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이야.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는 듯한 그 태연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정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났으니까요.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을 하든 누가 신기록을 세우든 역사는 이 올림픽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열고 대한민국이 완성한 올림픽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느슨해진 넥타이를 다시 단정하게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인파를 헤치고 도시락 배급줄 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 문명의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냉소적인 이탈리아 기자가 아니라 배고픔과 불안에 떨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밀라노의 캄캄한 밤하늘 위로 코리아 하우스의 푸른 레이저 조명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 한국이 여기 있어. 지금까지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의 빨간 녹화등이 꺼지는 순간 저 등 뒤로 거대한 함성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승자의 여유로운 축포였을 뿐. 밀라노 시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탈리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 수 없었겠죠. 한국이 쏘아 올린 그 데이터 폭탄의 파편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뒤덮어 버렸으니까요. 저도 호텔 방에서 뒤척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계속 같은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던 그 순간, 철커덕하는 금속음.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김치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던 그 한국 여자의 표정.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여유가 가능한 걸까?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라노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비치된 조간신문 일면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평소라면 이탈리아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나 화려한 경기 사진으로 도배되었을 헤드라인이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라스탐파 국가적 망신, 코리에레 델라 세라 로마 제국의 추락, 가제타 K 도시락에 완패당하다. 신문 한가운데에는 어제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던 로시의 찌질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이 공개한 노로바이러스 450배 초과 그래프가 붉은색 경고 마크와 함께 실려 있었고요. 이탈리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SNS는 이탈리아 보이콧 더러운 밀라노 해시태그로 도배되고 있었거든요. 파스타의 나라 웃기지 마. 동 묻은 파스타를 누가 먹어. 내년 여름 휴가로 로마 가려고 했는데 취소함. 그냥 서울 가서 떡볶이나 먹을래. 이탈리아 명품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가방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밥도 못 먹이는 나라에게 밥 먹여주고 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이탈리아가 수백 년간 쌓아온 고급 장인정신 미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로시라는 무능한 관료, 한 명의 오만함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나락으로 처박힌 겁니다. 그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광산업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어제 코리아 하우스에 식자재를 납품한 CJ제일제당과 보안 시스템을 제공한 삼성, S1의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천장을 뚫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상한가, 삼성 S1은 전일 대비 15% 급등. 이게 바로 금융치료라는 걸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정확하게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더군요. 한국이 관여하면 안전하다는 뜻이랍니다. 반대로 이탈리아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관광주, 명품주, 식품주 할 것 없이 빨간불이 켜졌죠. 한 나라의 신뢰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잔인하리만큼 정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취재차 다시 찾은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성난 이탈리아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과 토마토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 당장 사퇴해라. 한국보다 못한 게 말이 되냐. 자존심도 없냐. 노인 한 분이 이탈리아 국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먹이더군요. 나는 60년을 이 나라가 자랑스러웠다. 오늘 처음으로 부끄럽다. 건물 외벽은 으깨진 토마토로 붉게 물들었고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위대를 진압하러 나온 경찰들조차 힘이 빠져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아는 겁니다. 시민들이 던지는 계란보다 어제 한국이 던진 팩트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각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선수촌 식당. 저는 호기심에 그곳을 다시 가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로마법을 따르라며 큰소리치던 그곳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생 검열로 인한 폐쇄.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노란색 경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안쪽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수백 명의 선수들이 줄을 서던 그 식당이 지금은 마치 버려진 창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주방장들은 위생복을 벗어던지고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대고 있더군요. 젠장 그 빌어먹을 로시 녀석 때문에 우린 다 끝났어. 한 요리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도 피해자라는 거였죠.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애초에 썩은 재료를 쓰고도 감출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이 자초한 일인 것을요. 반면 여기서 불과 500m 떨어진 코리아 하우스는 어땠을까요? 그곳은 이제 올림픽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선수촌이자 이번 올림픽의 임시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IOC 위원장마저 점심을 먹으러 코리아 하우스에 줄을 섰다는 목격담이 들려왔고 각국 선수단은 아예 짐을 싸들고 코리아 하우스 주변 호텔로 숙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쇼트트랙 팀은 아예 한국 선수단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야 한국팀 숙소 근처에 있으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거래. 거기 와이파이도 엄청 빠르대 보안도 완벽하고 밀라노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한국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차려놓은 밥상은 걷어차고 한국이 차려준 돗자리 위에서 축제를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복도 끝에 있는 TV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IOC가 이탈리아 조직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선수단 급식 운영권을 한국 컨소시엄에 위탁하지 않으면 올림픽 중단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개최국이 운영 능력을 상실해서 참가국인 한국에게 제발 밥 좀 대신 해달라고 운영권을 넘기는 사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굴욕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존심 그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나 찾는 거죠.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에 한국의 발열 도시락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탈리아 조직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로마 제국의 후예가 극동의 작은 나라에게 밥 좀 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된 시스템을 가동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하는 적보다 여유 있는 적이 100배 더 두려운 법이니까요. 저는 텅 빈 이탈리아 조직위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혀를 찼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포스터와 서류들이 뒹굴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겠죠. 벽에 걸린 올림픽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2026 꿈의 무대. 꿈의 무대라. 지금 이 복도의 풍경은 악몽에 더 가깝더군요. 그러게 왜 건드렸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예의 바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독종들입니다. 한강의 기적.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시스템을 만들고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작 파스타의 역사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이탈리아의 오만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마치 다 쓰러져 가는 귀족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젊은 장군 앞에서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며 훈계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로시는 감옥에 갔고 이탈리아의 국격은 바닥을 쳤으며 올림픽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이탈리아 기자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우리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영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다. 그런데 오늘 70년 역사의 나라에게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수치스럽다. 뼈에 사무치게 수치스럽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도 같은 감정이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밀라노의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마치 패배자를 향한 장송곡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문득 어제 한국 스태프가 로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험 물질을 뿌린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그 자체가 이탈리아에겐 가장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고 덮으려 하면 더 크게 번지는 감당 불가능한 진실의 불꽃. 이탈리아는 그 불꽃의 대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전신이 홀라당 타버린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졸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선 나라. 삼성 휴대폰과 현대차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 몇 명으로 반짝 인기를 끄는 나라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은 시스템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그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 기준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처 능력 데이터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논리, 그리고 경쟁자에게조차 김치를 나눠주는 그 알 수 없는 여유와 포용력까지.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생존 본능이 기술과 결합한 결과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금을 모았던 그 국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데이터로 세상을 뒤집고 있는 거니까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죽었습니다. 박물관 유리장 속에 갇힌 박제된 영광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르네상스 진짜 문예부흥은 지금 저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치열함을, 그들의 시스템을, 그들의 문화를 훔쳐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 화려한 불빛 아래 그림자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일몰의 로마, 일출의 서울. 저는 펜을 닫고 다 타들어간 담배를 구두발로 비벼 껐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씨가 사그라드는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이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코리아 하우스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이 그저 요란한 네온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건 경고등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최고다 전통이 밥 먹여준다며 거만하게 뒷짐 지고 있던 유럽의 늙은 제국들을 향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쏘아 올린 거대한 조명탄 말입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그러게 왜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렸습니까? 이 비극 아니 희극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차려준 밥상 위에서 한국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에 감탄하는 일뿐입니다. 이탈리아에겐 유감이지만 게임 오버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이 만든 그 새로운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밀라노의 주인은 명백히 당신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개최국 이탈리아가 치안과 위생 문제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며 무너져 갈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대한민국의 저력, 자국의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 전 세계 선수들의 생명줄이 되고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결국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 우리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혁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새벽 공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 밀라노의 귀족 저택 위에 태극기를 걸게 만든 겁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국격과 영향력만큼은 이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는 여러분을 부러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굳이 애국자가 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최고의 브랜드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